그래서 로컬에 그 뭐야 저장하면 그 파일을 보내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대수 이기 시작이고요. 저도 김도 선생님이 하시던 방법대로 각자 안부 조금씩 얘기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네, 좀 일찍 박진 선생님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딱 저도 박진 선생님 감상이랑 비슷했던 게, 매트릭스 행렬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강의를 보면서 되게 뭐 익숙했던 게 모두 다 낯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리딩을 맡게 됐는데 뭔가 그전에는 그냥 리더로서 딱히 할 거 없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부담감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쉬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불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바쁜 지금 상황이라 틈틈이 보느라고 이번 주 내용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방금 남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드디어 뭔가 익숙한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 막 헷갈리는 부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장학금 지원 준비랑 막 면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동안 준비하다가, 그거는 잘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영어가 되게 큰 문제로 요즘, 네. 이 영어가 좀 큰 문제로, 다가와서, 어학 성적을 맞춰야 되거든요. 어학 성적을 이제 맞추면은 최종 합격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맞추는 게 좀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수학 공부 못하고 과외 같은 거 여러 개 하고 하다가 가서 생활비를 또 벌어야 되다 보니까 과외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게 아쉽네요. 되게 약간 웃긴 것 같아요. 수학 할 때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공부만 할 때는 나도 좀 약간 일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다가 또 너무 뭔가 반대로 뒤집힌 상황이 되니까 다시 수학 공부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한 일을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드디어 채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챗 GPT를 반드시 써서 해결할 것이라는 조건을 걸고 낸 시험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참 뭐랄까 챗 GPT가 한 말을 너무나 철석같이 믿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제가 직접 확인하게 되어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서 좀 씁쓸한 감정이 들고, 챗 GPT를 활용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시험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 앞으로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뻥을 되게 잘 치고요. 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는, 음, 솔직히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또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조인했으니까 좀 한마디 같이 좀 할게요. 저는 지금 이제 특사 시간으로 밤 11시인데 사실 맥주 한잔 하고 있고요. 맥주 한잔 하면서 제 그냥 할 일 하면서 그냥
들 생각이라 사실 아마 오늘 무슨 얘기를 특별히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디스커션 가운데 그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리딩 하시는 분이 바뀌니까 들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뭐 염려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스터디 하시면서 이제 각자 이제 니즈들이 있으신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것들을 특히 이제 선형대수 진도 나갈 때는 좀 건드려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진도를 나가시겠다면 그거를 말릴 생각은 없는데요. 사실 그렇게 할 생각이 제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시면서 혹시나 저한테 피드백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에다가 좀 어떤 진솔한 얘기들을 좀 남겨주시면 좀 어떤 선형대수 하는 가운데 좀 기대수 위기 진도가 좀 산으로 좀 가도록 좀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단순히 진도 나가는 방식으로 안 둘 생각입니다. 근데 원치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잘 정하고 오겠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관찰한 거를 먼저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노트 상에서 제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그 전에 뭔가 말씀 주시고 싶거나 뭔가 노트에서 특별히 다루고 싶었던 부분 있었던 분 계신가요? 저는 우선 이 부분의 심정, 이 내용,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의 내용에 대한 약간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디딜 바닥이 없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표준 기저라도 디디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인드가 산산이 굳어지는 것 같아서, 기저도 바꿀 수 있고, 코디네이터 다 바뀔 수 있다면, 진짜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것 같아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약간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 위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도는 거랑 그런 그런 상황이랄까. 어쨌든 예, 그래서 하면서도 이걸 공부하면서도 그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뭔데 그거의 기준은 뭐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래서 안 변하는 게 뭔가랑 그래서 어디서 비롯됐나를 가지고 중심 잡는 게 되게 쉽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 포함해서 앞으로 할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대각화랑 스펙트럴 시어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 지금 올라가 있는 게 30번이죠? 네. 30번인 것 같은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밀러리티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도 다 컨주게이션 연산을 하니까 예전에 대수학에서 했던 그 컨주게이션이랑 같이 좀 비교하면서 그게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매주 불편한 걸 하나씩 들고 오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불편함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과정이 그, 그러니까 대각화를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거기서 더 생각이 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각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형 변환이 있을 때 그거를 행렬 표현을 할 때 대각행렬로 만들 수 있다면 오케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대각행렬로 만들면 뭐가 좋은 거지? 그냥 계산이 편해져서 좋은 건가? 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잘 못 보겠다라는 게 좀 불편한 점입니다. 사실 이건 뭐 이번 주에
불편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선형대소 전반에 대한 좀 불편함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말을 미리 꺼내 놓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이 편하면 장땡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음. 제가 이 밑에 몇 강이지? 그 전에 그 처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나오는 강의도 가져다 놓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부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놔뒀고, 그 왼쪽에 가가지고, 제가 한 관찰을 일단은 먼저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패드로 써야 되는데, 잘 되려나?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이전에 그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부터 다시 관찰해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뭐 이렇게 이 벡터를 90도 돌리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90도 돌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벡터는 요게 될 거고 색깔을 바꿔보면은 요 벡터는 요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를 들어서 B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B는 베타라는 베이시스, W는 제가 수주를 위해서 아이패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오래돼가지고 잘 안 먹는데 감마라는 베이시스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했던 방식이 이 베타라는 베이시스는 U1에서 UN이 있고 감마는 W1에서 WM이라고 할게요. 다이멘션은 다르게. 그러면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표현했던 방식이 이 U1 저 베타의 베이시스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그게 이 새로운 베이시스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K부터 WK까지 그리고 K는 뭐 1부터 M까지 이렇게 표현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왼쪽에 적은 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리는 매트릭스 개의 예시로 보면은 요게 그냥 어 이게 1, 0이라는 기저와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잠시만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이 있는데 놓친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지금 베타랑 감마가 이 그림이랑 어떻게 매칭이 되나요? 그거 아직 제가 얘기 따로 안 드렸어요. 네, 알죠. 여기 왼쪽 예시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T를 어떻게 매트릭스 형태로 적는가부터 다시 복습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네네. 순서를 헷갈리게 말씀드렸네. 네, 그래서 이 T를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이 처음 베이시스 U1들을 각각 넣었을 때 그때 코에피션트들을 콜럼으로 표현한 형태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각각 콜럼이 이 얘를 t로 보냈을 때 코에피션트, 그다음에 얘를 t로 보냈을 때 코에피션트 이렇게 표현했던 거였고 그래서 다시 예시로 돌아오면은 저 예시에서는 같은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다고 하고 베이시스도 제가 똑같이 그냥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둘 다 이렇게 저 볼까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적어보면은 얘는 1, 0과 0, 1로 표현이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왼쪽에 그렸던 그림에 대한 매트릭스 표현은 이 1, 0과 0,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코에피션트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저 그림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첫 번째 벡터 이 베이시스는 마치 새 베이시스에서 첫 번째 베이시스가 된 거 모양이어가지고 아니지. 네, 그래서 그 1, 0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요 가- 갈색 벡터였던 애는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돌아갔는데 돌아간 모양이 어 기존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1, 0이라는 베이시스를 보냈을 때 죄송해요. 이 벡터를 보냈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기존 베이시스로는 0, 1로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갈색 벡터를 90도 돌렸을 때 그게 기존 베이시스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으로 표현이 되겠죠? 아,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주로 생각하냐면, 이 리니어 트랜스폼이 얘를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 벡터를 이렇게 얘로 보내고, 얘를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이 새로 바뀐 베이시스가 원래 베이시스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로 주로 이 행렬을 생각하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원래 기존 베이시스 기준 그냥 Y축으로 있는 애니까 0, 1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바뀐 두 번째 벡터는 기존 베이시스 기준 마이너스 X니까 그냥 마이너스 1, 0으로 표현이 된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었고 여기까지가 지난 13강에서 했던 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베이시스를 고정하고 어 벡터를 돌렸다면은 반대로 이제 벡터를 고정하고 베이시스를 돌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헷갈리게 적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잡았던 베이시스를 돌려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번 강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음,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그 질문이 있는데, 네. 코디넷 체인지를 하는 거와 베이시스 체인지를 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저는 같은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니, 다시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베이시스인데 코디넷만 체인지할 수도 있잖아요. 아, 아닌가? 그거는 딱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경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죠? 아, 근데 그건 코디넷 체인지는 같은 코디넷을 쓰는데 이 벡터를 저 벡터로 옮기는 거니까 그거는 코디넷 체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네, 맞아요. 그게 완전히 같은 건지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코디넷 체인지는 베이시스를 바꾸는 거랑 완전 똑같은 행위인지를 잘 그러니까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코디네이트 체인지라는 게 벡터는 가만히 있고 걔에 대한 코디네이트를 바꾼다는 말씀이신 게 맞나요? 네네, 네. 그러면은 베이시스를 바꾸는 거와 같은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벡터가 고정되어 있을 때 코디네이트는 베이시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코디네이트가 지금 뭔지부터 그, 좀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벡터를 고정하고 있는 상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계속. 같은 벡터를 표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벡터 자체를 어디로 옮기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질문 주신 거에서는.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네. 뭐가 안 변하는지를 제가 지금 알아보려고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안 변하는 게 벡터인 거죠. 이 상황, 이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헷갈렸던 부분은 지금 여기서 그려주셨을 때 이게 지금 기저인 건지 아니면은 아, 네네. 그 벡터 스페이스에 어떤 벡터 두 개를 갖고 온 칼럼 벡터들인 건지가 헷갈려가지고요. 아, 네.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를 전 일단 여기에서는, 어, X1, 저희가 익숙한 이걸 쓸까요? 이 베이시스는 똑같이 잡고, 네.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요 벡터를, 그 색깔을 어떻게 하는 게 좋지? 네, 얘는, B, T, V.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그렸던 게, 여기에서는 뭐 W라는 애가 있으면, 이걸 돌린 게 TW를 의미했던 거였어요. 그럼 그래서, 이거는 네. 그 이쪽 벡터를 다른 쪽 벡터로 옮겨주는 거를 말씀하신 거네요. 그게 바로 T였다. 네. 근데 한 벡터의 코디네이트를 지금 바꾸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예시로 들었던 거에서는, 음, 베이스는 둘 다 똑같이 B에서 B로 가는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똑같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주고, 그 다음에 걔를 T로 보내본 거를 여기 밑에 적은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그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음, 아닙니다. 그건 일단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음,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은, 그래서 잠시만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 부분을 볼게요. 딱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은 벡터라도 이게, 음, 죄송합니다. 그냥 저 그림은 포기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베이시스를 고정하고 벡터를 돌렸을 때랑, 그 다음에 똑같은 돌림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베이시스를 돌렸을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을 뭔가 혼자서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혹시 하려고 하시는 게 저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선형 변화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네, 여기서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양쪽의 베이시스를 똑같이 놔두고 선형 변환을 이렇게 행렬 표현한 거랑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 싶으신 게 혹시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쨌든 지금 베이시스를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베이시스를 하나 잡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개를 선형 변환을 한 것도 어떤 새로운 베이시스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네, 이 두 개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걸 보고 싶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왠지 그걸 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네, 그게 맞는데, 네, 네, 그렇게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저 R2에서 아무 벡터나 하나 잡은 다음에 그 베타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잡고 감마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저기로 코디네이트 변환하려면 어떤 행렬을 곱해야 되는가를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쳤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걸로 보면은 좀 헷갈리니까, 다시 그냥 코디네이트를 그릴게요. 아니다. 아, 지우고. 그럼 강성 선생님이 조언 주신 대로 그림을 그냥 베이시스를 저희가 그 스탠다드 베이스를 상정하는 순간 뭔가 헷갈리니까, 일단은 이 첫 번째 베이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 베이시스로 벡터가 표현이 된다고, A, B로 표현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베이시스를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 90도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대시라는 베이시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 딱 조언 주신 대로 그 A, B라는 어, 저, 이 벡터를 두 개의 베이시스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네,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이시스는 뭐 적어보면은 1, 0, 0, 1이 되겠고, 두 번째 베이시스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저 첫 번째 벡터는, 저 갈색 벡터는 1, 0, 첫 번째 베이시스 기준으로 A, B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이 베이시스를 지금 베타 대시를 가지고 네, AB를 표현해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AB의 벡터를 표현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 일단은 이 지금 저 B라는 벡터가 이거를 요렇게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새 베이시스와 새 코디네이트는 요렇게 표현이 될 거잖아요. 이 같은 벡터를 의미하겠고,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여, 여, 전달이 됐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벡터가 안 바뀌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네, A, B가. 네, 맞습니다. 요, 그러니까 요, 요 스탠다드 베이티스에서 A, B가. 네. A, B는 내가 스탠다드 베이스를 표현한 코디네이트고 얘는 두 번째 베이스에서 표현한 코디네이트요. 네. 이게 같은 벡터를 의미하는 거였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A, B로 표현했던 그 벡터를 B라는 베이시스에서 B 대시라는 베이시스로 바꿔서 표현해서 A 대시 B 대시를 구한다는 것은 A 대시 B 대시는 얘를 이 부분을 반대로 역행렬을 찾아서 곱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사실 A, B라는 것은 요거였을 거잖아요. 얘는 뭐 B에서 B 대시로 가는 거였다면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은 이렇게 스탠다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옛날 기저가 들어가야 되는 건 거죠? 그러네요. 네. 아, 예. 네. 저 놓쳤던 관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B에서 B 대시로 가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일 거고, 그거의 역행열이 B 대시에서 B로 가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관찰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전에 이 같은 매트릭스가, 잠시만요. 네. 요 같은 매트릭스, 요거랑 사실 같은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봤다면은 지금은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관계가 마치 요때는 얘를 이렇게 카운터클럭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렸다면은 그 베이시스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에 돌렸을 때의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는 그 얘의 역행열이었고 반대로 그거의 이 원래 매트릭스 0, 0, 1, 마이너스 1, 0이라는 애는 반대로 베이시스를 음, 요거에서 이렇게 반대로 돌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베이시스를 클로크와이즈 90도 돌리는 거, 위에 거는 카운터클로크와이즈 90도 돌리는 거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는 얘는 벡터를 카운터클로크와이즈 90도였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자면, 같은 매트릭스 모양, 숫자는 같은데, 벡터를 기준으로 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카운터클럭와이즈 90도를 벡터를 카운터클럭와이즈로 90도 돌렸다면은 이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는 반대로 그 베이시스를 그 시계 방향으로 90도가 돌리는 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했던 관찰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0, 1, 마이너스 1, 0이라는 같은 매트릭스가 전에 처음에 했던 관찰은 같은 베이시스에서 음, 이 0, 1이라는 어, 제가 그걸 뭐지? 제가 화이트보드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갈까요? 어떻게 갈 수 있지? 아, 그거 기존으로 하면 열릴 거거든요. 기존이요? 새거 안 하고 기존 화이트보드 이러면, 지금, 지금 혹시 그 화이트보드가 없어지고 참가자들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더라? 그 위에 상단에 보면은 뭔가 이동하는 게 아, 있을 맞아, 맞아. 텐데, 회의랑 화이트보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 네, 네네네. 맨 위에, 그, 화면의 맨 위에. 음, 줌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줌 워크 스페이스가 왼쪽 맨 위에 있고, 네, 그 다음에 꺽쇠 표시 있고, 회의, 화이트보드 중에 회의가 선택되어 있으면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 선택이 저는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닫힌 걸 거네. 화이트보드가. 그 뭐지? 컴퓨터로는 보이긴 하는데. 아, 근데 그러니까, 예. 거진 다, 아니면 아마도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 뭐야. 스와이프 하신 것 같은데요. 손으로. 만약에 패드에서 안 보이시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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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네, 그 밑에 점점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밑에 적고 있는데요. 그 네. 그래서 이 0, 1, 0 마이너스 1, 1, 0이라는 매트릭스가 벡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리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마치 저 0, 아이고, 1, 0은 0, 1로 보내고 0, 1은 마이너스 1, 0으로 보내는 것이었다면, 이 리니어 코디네이트 체인지 기준으로는 베타 대시에서 베타로 보내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베타는 1, 0, 0, 1이었고 베타 대시는 0, 1 마이너스 1, 0이었죠. 네. 이어서 그 사실 리니어 트랜스폼도 그 베이시스 부분만 보면은 기존 베이시스가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 이펙트가 어, 이 코디네이트 숫자 기준으로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벡터 기준으로는 시계 반대 방향 90도 돌렸다면은 베이시스 기준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는 역방향과 같다. 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애매했던 지점 있으시면은 질문 편하게 주세요. 혹시 전달은 됐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게 많이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어떤 벡터셋을 다른 벡터셋으로 옮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그 어떤 코디네이트를 다른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보이는 형태가 매트릭스이긴 하지만 아예 별개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의 공통점이랄까 그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위에서 공유 드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실생활 예는 그, 저희가 기차를 타고 있을 때, 기차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간다고 느끼지만, 반대로 옆에 있는 기차가 뒤로 갈 때도 앞으로 간다고 느끼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저는 말씀 주신 대로 행위 자체는 다른 게 맞는데, 이 매트릭스 형태로 적었을 때 같은 매트릭스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저 다른 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반대이다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벡터를 보내는 벡터에 대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매트릭스를 코디니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했을 때랑 어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매트릭스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제 다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니까 안 바뀌는 게 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은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으면 매트릭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코디네이트 체인지로 보겠다 하면은 이쪽 기저와 저쪽 기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 벡터 스페이스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같은 기저 안에 있는 벡터를 다른 벡터로 옮겨주는 걸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 어떤 한 칼럼 벡터와 다른 칼럼 벡터가 주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행렬 곱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쪽이 주어지면 다른 쪽이 주어지는 게 유일하다. 그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좀 안변해서 편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놓쳤는데 이쪽이 정해지면 저쪽일 때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이 매트릭스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아, 주어진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안 변하는 거라서 매트릭스를 고정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만약에 이 매트릭스를 같은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 벡터를 옮겨주는 리니어 프레젠테이션으로 생각한다면, 이쪽 벡터와 옮겨진 벡터가 이제 표현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얘를 만약에 한 기저를 다른 기저로 어쨌든 얘가 하는 일은 그 기저를 옮기던가 벡터를 옮기던가 하는 거니까 한 기저를 다른 기저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쪽 기저와 저쪽 기저가 정해진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를 또 물어본다면은 한쪽의 벡터가 정해지면 옮겨지는 벡터가 정해지면서 유의를 하고 왜냐면 행렬곡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쪽의 기저가 주어지면 다른 쪽의 기저로 바뀐다는데 그 기저의 어떤 그 집합 그러니까 맵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변 그 안 변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한 그 그러한 행렬들은 전부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차원 내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역행렬이 존재하고, 같은 차원의 벡터, 코디네이트 체인지도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 주신 대로 맵은 변하지 않는 거. 근데 다만 이 매트리스 표현 방법만 바뀐다는 거가,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림 붙여주신 분이 아, 이거 제가 붙인 건데요. 맞아요. 이거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발표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좀 전에 남김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저가 표준 기저가 있고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E1과 E2를 세타만큼 돌린 V1과 V2도 기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B라는 기저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V라는 행렬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이거 회전 행렬이잖아요. 그러면은 E1을 V1으로 보내고 E2를 V2로 보내는 어떠한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것인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겠죠. S에서 S로 가는 이라고 써야지 맞겠죠. 여기 써야 맞을 건데 그렇게 봐도 되지만 하지만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사실 이거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P S에서 B로 가는 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 S 기저에서 어떤 임의의 벡터를 좌표로 썼을 때 나오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S에서의 좌표를 B에서의 좌표로, 그러니까 이 파란색 화살표에 어떤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변환도 선형 변환이란 말이에요. 뭐 이거 증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이 선형 변환에는 어떤 행렬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 행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써주신 게 맞는 걸로 저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로테이션 잠깐만요. 매트릭스가, 네, 이 S에서, 그러니까 네, 얘를 얘로 보내고, 네. 얘로 보내는, 네네. 맞습니다. 또 헷갈렸네. 두 번 헷갈렸네. 네, 원래 게 맞습니다.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얘가 나타내는 코디네이트 체인지는 반대이다. 네네네네, 맞아요. 이 얘기를, 근데 되게 진짜 깔끔하게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엄청 돌아왔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 계속 좀 신경 쓰였던 부분이 뭐냐면은 어 벡터 공간 하면은 우리는 RN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벡터 공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RN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뭔가 표준 기저를 붙들고 있어야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임의의 벡터 공간에 그런 표준적인 기저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정말 그럴까 싶은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다항식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다항식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 그게 3차원 벡터 공간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다항식 벡터 공간의 표준 기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 기저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좀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하다 보면은. 보다 네, 보면. 표준 기저 생각할 때 보통 RN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표준 기저라는 것 자체가 유클리디언 공간에만 붙일 수 있는 말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약간 표준 기저가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거라기보다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제일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걸 표준 기저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뭔가 말 포인트는 표준 기저가 만족해야 되는 되게 특별한 성질이 뭐 혹시 있나요? 제가 뭐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게 다른 벡터 공간에서 기저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뭔가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성질이 있는가 뭐 노름 같은 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그 좀 물론 당식들 다 모아놓으면 그거는 무한 차원이고 기저 잡기도 되게 빡세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적어도 그 우리가 벡터 공간끼리 다 아이소모픽하다는 건 아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 차원이 같으면 아이소모픽하다는 거 아니까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다항식 공간 같은 경우에도 표준 기저랑 비슷한 애들은 있잖아요. 비슷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비슷한 애들 가지고 그 기저랑 대응을 시키면 RNA랑 아이소모피즘 만들 수 있고 하니까 뭔가 좀 그래도 좀 죄책감 없이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한 차원에 대해서는 근데 무한 차원은 안 될 것 같아요. 무한 차원은 표준 기저도 저렇게 안 생겼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네. 생각했을 때는 강 선생의 질문이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정의상 그대로의 표준 기저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지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가는 게 뭐를 표준이라고 부르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 사실 그 질문은 아니고요. 아, 네. 뭐가 표준이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부를 만한 거는 사실은 RN 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어, 그러니까 내적이 아주 이쁘게 주어져 있는 그런 데에서만 왠지 가능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표준 기저라고 하면은 뭐 다 직교하고 길이가 1이고 보통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근데 그게 다 내적에 의존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내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표준 기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표준 기저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긴 하지만, 거길 좀 벗어날 필요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항상 좀 염두해야 한다? 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위해서 항상 머릿속에 드는 예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리노미얼 집합이었어요. 제가 조금 그,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혹시 괜찮나요?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그러니까 그 이건 조금의 어떤 제 질문인데요. 그 공부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나 계산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가능하지만 모든 게 요긴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가만히 있을까 말까 하다가 하고 싶은 게, 그, 저희가 이제 수학을 기본적으로 대할 때, 이 선형대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엘리멘터리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어떤 일종의 구체화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건 보는 것은 그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그 다음 층의 추상화가 요긴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게 얼마나 사실 강력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서 인정받은 것들을 저희가 적어도 공부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노이즈를 좀 섞고 싶은 게, 각자한테 다 별개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고 싶은 게, 이 선형대수적인 대상들을 보고 상상을 하는 가운데 이 추상화의 주파수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걸 내가 지금 봐요. 그러니까 전 지금 제가 지금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선형계수에서 지금 다루어지는 모든 게 구체적인 대상이에요. 어떤 벡터 스페이스 랩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 사실 다 구체적인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어떤 유의 추상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구체화에 대한 어떤 그 관찰들이 많이 똑같은 관찰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이 달라지고, 저는 그 방식으로 해서 조금 추상화를 좀 약간 좀 명확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디서 좀 애매하시는 거냐면, 한 발자국 더 가는 그 one step further를 얘기할 때, 지금 다항식의 그것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한 스텝을 더 가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준상 타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떤 누구나 다 동의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기준들을 제가 조금 객관식으로 선택 가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다 결국 그 기준에 대해서 애매함에 대해서 여러 결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괜찮을까요? 그래서 추상화의 방식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요긴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좀 오히려 의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사실 기대수 2기에서 선형대수 진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아직 좀 한참 가야 되잖아요. 끝나는 시점에서 이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는 것들이 각자의 색깔대로 좀 잡혔으면 하는 게 제가 좀 바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진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진도 나가는 거면 자체도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좀 적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추상화의 층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만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사실 좀 대놓고 남기는 선생님을 타겟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놓고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괜찮냐면, 일하실 때 이게 좀 간질간질 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령 매니폴드 서비스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서비스를 생각을 하면, 각 점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딱 좋냐면, 생각을 하면 잘 돼요. 투 스텝인데요. 탐제 스페이스를 하나 정하고 시작하면 이 지금 사용돼서 배우는 거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 다 동의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근데 사실은 포인트들을 저희가 부드럽게 바꿔갈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를 고정하고 보면 고정되어 있는 벡터 공간에서 고정되어 있는 벡터 공간들 간의 행렬 얘기겠으나, 그것들을 서피스 위에서 포인트들을 바꾸어 가면 그거에 따른 함수로서 바뀌게 되죠. 이게 전달이 직관적으로 확 될까요?
그래서 이제 미분기화 용어로는 탄젠트 스페이스를 어떤 탄젠트 번들로 바꾼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맞는 워딩이겠고요. 탄젠트 벡터를 벡터 필드라고 바꾼다라고 말하면 맞는 워딩이 되겠고요. 혹시 괜찮죠? 그래서 한 가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면 괜찮냐면, 아까 이제 스펙트럴 티어럼을 가령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2층에서는 이렇게 되어져요. 가령 뭐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오버 리얼해서 뭐 다이고널로 바꾸면 뭐 그런가 보지 뭐 예를 들어서 랭크가 한 3000 정도 된다. 3000 곱하기 3000, 뭐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바꾸면 요긴 하겠네. 이것도 있는데, 그 막상 그 엔트리들이 성분들이 상수가 아니라 함수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3000 곱하기 3000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게 대각선만 살아있는 함수가 그것도 양수로 된다. 그 벡터 공간들을 한꺼번에 다 컨트롤하는 센스에서. 그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 가지는 여기서 제가 어떤 층의 추상화를 말씀드린 거냐면, 미분기하로서 추상화라는 층의를 누군가가 만약에 생각하시면, 벡터 공간 지금 한 개짜리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 벡터 공간들이 부드럽게 바뀌고 있는 상황을 딱 생각하는 순간, 벡터 공간 한 개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아니게 되어지고요. 그럼 여기서 벡터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 대신에 벡터 필드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면, 이거 사실 컨스턴트 그 컴포넌트들이 아니라 펑션 컴포넌트들을 갖고 있는 건데도 이게 되는 관찰들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람슈미츠든 어떤 이제 그 스펙트럴 테러미든 이런 걸 보시면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미분기하적 추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은 해보시면 하고,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킬시대가 맞거든요. R3 안에 들어있는 서피스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100%다 될 거예요. 100%. 그래서 일단 이게 한 가지, 그러니까 단어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분기하적 추상화. 이러면 전달이 됐죠. 탄젠트 번들로 바꾼다. 탄젠트 스페이스 대신에. 한 가지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그 RN에서요. RN에서 지금 요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금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층위가 만약에 양자역학에 어떤 준하는 물리학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뭐를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기대수 이기에서 선형대수 배웠을 때 every vector space has a basis라는 그 명제가 차원이 유한인 거에 국한되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주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finite dimensional이라는 가정이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님에 대하여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내적을 도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n개를 각각 프로젝션 다운해가지고 n개의 컴포넌트로 내리는데, 그게 n개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랭크를 n으로 잡은 행렬 대신에 랭크가 무한되어도 된다는 것도 주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펙트럴 티어럼은 무한 차원에서도 돼요. 그러면 약간 그 증명에 대해서 뜯어보시는 그런 결도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양자역학 계통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프로젝션 밸류드 어떤 메저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부르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유한 차원에서 했던 거를 무한 차원으로 확장한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는 또 양자역학적인 측면들을 만약에 고려하시면,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공리 자체가 그 어떤 이제 그 이제 셀프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는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무한 차원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조화진 동작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지금 보는 것들을 n을 무한대로 푸는 그 극한을 어떻게 그 잘 규정할 수 있느냐. 이게 잘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그러면 지금 어떤 파이널 디멘전이라는 가정을 풀겠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이 층에는 만약에 내가 양자역학적인 추상화에 관심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고전역학에 관심이 있다. 이것도 조금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고전역학에 관심 있다고 하면 고전역학에서는 뭐가 바뀌냐면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저희가 지금 나중에 제가 이제 큰 줄거리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이 지금 그 서양대수 진도가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쌍대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듀얼 스페이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듀얼 스페이스의 개념을 정의를 한번 보시면, 듀얼 스페이스의 컨셉 자체는 내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으면 V 스타는 언제나 잘 정해야 돼요. 참고로 차원도 상관없습니다. 그 그런데 그 스펙트럴 티어럼을 증명을 할 때 리스 표현 정리를 쓰거든요. 그리고 리스 표현 정리를 거칠 때 내적을 써요. 거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이 선형대수들을 배우실 때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그 어떤 명제도 필요 조건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충분 조건인 것들을 반드시 주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 표현 정리에서 의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적이 있을 때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와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를 1대1로 등가로 매칭시킬 수 있다. 잘. 근데 거기서 과연 내적이 필요 조건이냐? 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고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스 표현 정리에서도 내적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버려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버릴 수 있냐면 이렇게 가요. 스펙트럴 디어럼을 배우면 그 버전이 두 개잖아요. 실수 버전이 있고 복소수 버전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버전 두 개가. 그러면 복소 내적을 기준으로 해서도 리스 표현 정리를 써가지고 그 에드조인트 오퍼레이터 기준으로 증명을 해요. 근데 뭐에다가 적용하냐면 복소 내적의 허수부에다가도 리스 표현 정리가 먹혀요. 이건 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소 내적의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의 이미저널 파트를 취해주면 내적이 안 되거든요. 정의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거 기준으로 리스 표현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듀얼로 나오는 거가 해밀토니안 벡터의 벡터 필드의 정의예요. 그래서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 고전역학이 나오는 것은 이거를 보통은 이제 저쪽에서는 심플렉틱 폼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심플렉틱 지오메트리에서의 어떤 벡터 필드라고 부르는 대상인데, 이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리스 표현 정리를 내적이 아니라 복소 내적의 허수부를 심플렉틱 폼이라고 불러서 거기다가 적용하면, 그래서 이 벡터 필드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게 해밀토니안과 라그랑제는 실제로 나오는 라인이어서, 자, 이건 조금 물리 공부하시는 분한테 꼭 하는 얘기인데, 미분형식의 언어 없이 하는 물리 계산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다 애들 장난이에요. 솔직하게 수학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 얘기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그냥 하는 것들을. 근데 어쨌거나 이게 고전역학적 관점. 자, 그리고 어떤 것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에브리 벡터 스페이스 베이시스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 자체인데, 과연 벡터 스페이스가 필요 조건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를 한 단계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마줄이 돼요. 다들 아시죠? R 마줄에서 시작해서 F 마줄에서 벡터 스페이스 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층이죠. 지금 생각을 잘 해보시면 분명히 어떻게 갔냐면, 아 좋다. F 마줄이 벡터 스페이스이고 벡터 스페이스니까 베이시스가 있고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나이스하게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걸 찾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동의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간 거에서 그 요긴함을 가지고 다시 백월드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매트릭스 나이스하게 표현해가지고 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과연 그래서 이렇게 다 했을 때 이게 과연 정말로 다 필요한 거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하는 모든 얘기들은 벡터 스페이스가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선형대 수학의 나이스한 것들은 대부분이 거의 100%가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주를 기준으로는 뭐를 포기해야 되냐면 마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마줄인 아벨리안 그룹이에요. 아벨리안 그룹의 경우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잘 잡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거를 의심하셔야 되냐? 내가 지금 보는 것들이 정말로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그냥 질문을 그냥 어떻게 딱 바꿔보면 되냐면 아벨리안 그룹일 때도 사실 되는 건 잘 아닐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아주 패설러지컬한 상황이 아니면 아마 될 거예요. 그게 또 한 가지 관점. 이거는 대수학의 관점. 그래서 선형대 수학과 추상대 수학을 구분하는 관점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보았던 관점을 아벨리안 그룹으로 바꾸기만 하더라도 이거 되나? 사실 이게 추상대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선형대 수학에서 주지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가 이제 미분기하적 관점, 그리고 하나가 양자역학적 관점, 하나가 고전역학적 관점, 그리고 하나가 대수학적 관점. 이런 얘기들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사실 전체에 아울러져 있는 건데 선형대 수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커널이에요. 커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매핑해가지고 0으로 가는 것들 모은다. 이 컨셉 있죠. 이 개념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제가 두 가지 층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커널 정의는 되게 명확하죠.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바로 혹시 동의가 될까요? 리니어 이퀘이션을 실제로 지칭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커널이라는 게 실제로 그러면 적혀 있는 형태를 생각해서 파이나이트 서메이션이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어떤 컨디션이냐면요. 적분이 0인 컨디션이에요. 적분의 정체가 뭐죠? 파셜 썸의 리밋이에요. 그 파셜 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리밋을 때리기 전 단계. 그것도 적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의 원형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그 루프에서 주어져 있는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이 0이 되는 거가 원형이에요.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커널 조건 자체가 적분 컨디션인 거. 전 지금 애널로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정체예요. 그래서 커널 조건은 사실은 적분이 0인 컨디션이에요. 이거 염두에 두실 만한 거고요. 커널 조건이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커널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그 추상대수 쪽으로 이제 그룹 디어리 랭귀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노멀 서브로 가지고 했던 얘기가 동작하기 비슷하게 벡터 스페이스 기준으로 되고 어떤 분들이 이미 언어들을 배우신 분들은 링 기준으로 되고 뭔가 비슷하게 되잖아요. 어떤 대수적인 구조를 조금 바꾸더라도 이거 뭐 여전히 이제 어떤 커널에 해당하는 거 정의가 되고 커널rel로 쿼션트 하면 구조가 똑같이 되네라는 거 이거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논리가 성립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커널 조건은 그 선형 1차 미분방 선형 1차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죠. 선형 대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거를 언어를 만약에 대수학으로 바꿨다고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링으로 바꿨다. 이제 다들 정의 다 아시니까 그럼 덧셈에다가 곱셈을 더 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선형 1차 방정식의 시스템이 아니라 선형 다차 방정식의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논리가 그대로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선형 대수가 어떻게 점프가 되는 거냐면 1차 시스템을 가지고 했던 논리들을 추상 대수의 랭귀지를 써가지고 사실은 고차 다항식을 다루는 것까지 그대로 넘어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대수학으로 다시 넘어가지게 돼서 백앤포스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거 커널 해가지고 쿼션트 하면 구조가 보존이 되네. 노멀 서브를 그런 의미였네 하고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보는 시스템에서 사실은 그 차수가 1차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구나. 라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이런 얘기들을 굳이 오늘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은요. 어떤 것들을 배울 때마다 어떤 이제 사전식으로 나열해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추상화를 하고 싶은 층위를 하나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나는 요런 층의 추상화가 좀 더 관심이 일단 좀 끌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걸 구체화로 매개체로 해서 이걸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서 왔다 갔다를 해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유의미한 어떤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후보군을 좀 드리면 어떤 대수학, 그러니까 해석학도 들 수는 있어요.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또 이제 물리,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 각각들에 대해서 나는 좀 약간 이런 쪽의 추상화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좀 보고 싶다. 그것들의 기준을 나이브하게 세우시면 제가 그 부분만 딱 코멘트를 해드리려거든요. 그 어떤 디스코드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건 박지선 선생님께 제가 좀 드리는 코멘트인데 지금 선형대 수학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 1차 선형 이제 연립 방정식들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중학교 수학을 본다. 중학교 기하학을 본다. 뭐 수학은 사실 어떤 그 기하학이랑 대수학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거기서 했던 거를 지금 이 방식의 추상화를 가지고 가면 선형대수 얘기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을 어떻게 추상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을 가르쳐주는 라인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 수선해봐 해가지고 그림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골치 아픈 일종의 트릭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건데 이거 다 사실 다 완전히 대수적인 얘기들이에요. 실제 정체들은 커널을 들여다보는 거에 지나잖아요. 근데 이제 커널을 들여다본다라고 한 이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려면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봐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추상화의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왔다 갔다를 하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층들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칠 생각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수학들을 써먹을 생각이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이 서형대 수학을 대수학으로 추상화되는 그 라인들을 가지고 보면 이게 대수적이라는 게 굉장히 제일 단순하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라서 대수적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령 이제 남기인 선생님께 지금 어떤 하시는 거랑 관련 지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쓰고 싶다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탄젠트 스페이스를 뭐 탄젠트 번들로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바꾸는 층이었는데도 실제로 이 계산들을 하는 것들이 피상적인 층이가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선명해지는 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냐면 다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당연히 카테고리컬하게도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제가 적분의 결과가 0이라고 했는데 적분을 취하는 집합이 그러니까 대상이 사실은 집합이 아니어도 돼요. 범주여도 돼요. 그것도 이 서양대수의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준을 정해놓고 추상화를 내가 어떤 쪽으로 좀 보고 싶다면 정해놓고 그 입장에서 선행대수를 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나중에 선행대수를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게 되면 그 기준들을 계속 추상화들은 바꿔치기 하면 되거든요. 한 번에 다 하겠다 이렇게 가시기보다 좀 하나를 정해놓고 내 렌즈들을 좀 만들어 가겠다가 제 생각에 훨씬 더 여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그 계속 그 기준들 때문에 애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개입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코멘트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상화를 염두해 둬야겠어요. 자세한 거는 디스코드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저희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 15분 동안에 제가 해소되지 않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저는, 음, 여기에 프로포지션 3개, 일단은 그 전에 저희가 확실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이 코디네이트 체인지 노트상에서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잡는지부터 해보면요. 이게 왼쪽에는 R이라는 베이스에 대해서 표현한 벡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베타라는 베이스에 대해서 표현한 벡터가 있을 때 어, 네, 그 벡터를 그대로 보낸 아이덴티티 맵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베타에서 베타의 베이시스를, 감마의 베이시스로 표현한 것을, 네,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기로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그냥 아이덴티티 맵이니까 사실 벡터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벡터가 뭐,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은 이 방향과 길이는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맵이 의미하는 것은 그 벡터를 변형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 맵인 것으로 이해를 했고, 네, 걔를 두 개의 베이시스 기준으로 표현한 게 바로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가 된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프로포지션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프로포지션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Every invertible matrix is a coordinate change matrix라는 것인데 저에게 있어서 당연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공유되었던 관찰 벡터를 30도 돌리는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으면 반대로 돌리는 거는 그 반대로 돌리는 것은 그거에 상응하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이다. 저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한 번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3번의 증명을 보다 보면은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박진 선생님이랑 조금 얘기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래서 3번의 증명의 흐름이,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그 A라는 매트릭스를, 저희가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 맵의 행렬 표현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첫 번째 베이시스는 A의 각각의 콜럼들로 잡아요. 그것으로 베이시스 잡고, 그리고 뭐, 당연히 그게 인버티블 하니까, 걔가 베이시스가 그 각각은 리니얼 인디펜던트 할 거고, 그렇게 베이시스가 잘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두 번째 베이시스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잡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꼭 요거여야 하는지이거든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베이시스 선택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베이시스 선택하면은 아이덴티티 맵으로 보냈을 때 그 컬럼이 그대로 나올 거잖아요. A 번째 컬럼이. 그 컬럼의 모양, 그걸 써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콜럼을 바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가 저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자면 A가 정해졌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아이덴티티 맵의 매트릭스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시작 베이시스를 벡터라고 고정했을 때, 그 나오는 게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보는 게 맞는, 꼭 그걸 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 주실 분 있으신가요? 질문이 뭔가 확실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좌표랑 벡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행렬은 그냥 말 그대로 행렬이잖아요. 그냥 숫자를 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 그 각각의 컬럼을,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잡으면 좀 편한 게 좌표 변환을 해도 엔티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 편한 점이잖아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네, 근데 저희는 일단 엔티티를 고정하고 시작하는 거긴 하죠, 여기서는. 일단 네. 네. 그, 잠깐만요. 저 사실 이거 증명은 다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좀 아, 볼게요. 그러면은 네.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네. A가 일단은 인버티블 매트릭스다. 그래서 저희가 보려는 게 이게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도 된다는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네. 즉 그- 아이덴티티 맵. 그러면 아예 네, 그냥 그 2x2 행렬 아무거나 인버터블한 거 아무거나 잡아놓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볼까요? 네. 밑에 1, 0, 1, 1로 네. 1을 잡아보고 네네. 네.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잡으려는 저 증명대로 가면은 저 베이시스는 1, 0하고 1, 1이 되겠죠? 네. 네네. 네. 그래서 뭐 이게 베이시스가 잘 된다까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 베이시스를 아이덴티티 맵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애매해지는 게, 그럼 여기에 스탠다드 베이시스, 제 질문이, 음, 아이고. 근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했을 때 그 아이덴티티 맵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같은 벡터를 어떤 한 어떤 한 기저에 대해서 저쪽 기저로 변환해 주는 거라서 이렇게 표기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임의의 두 기저 알파랑 베타를 골랐다고 했을 때 그거 사이에는 무조건 아이덴티티 맵이 있나요? 근데 아이덴티티 맵이라는 거는 베이시스 상관없이 그냥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코디네이트는 무시하고요. 그냥 벡터가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을 때 걔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아이덴티티 맵이 B를 V로 예. 보내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임의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저 두 개를 골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 기저에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한쪽 기저에서 벡터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알파 1에 뭐 A1 뭐 이렇게 기저 하나를 고르면 반드시 아무 기저로나 보내는 아이덴티티 맵이 무조건 있는지가 제가 없을 것도 같거든요. 그, 지금, 어, 먼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밑에 그림 하나 붙였는데요.
요 기대수 17번인데요.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V랑 W는 벡터 공간이고요. 그냥 벡터 공간, 임의의 벡터 공간. 이고 여기는 그 FN, FM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7번 영상에 정확하게 표현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게 좌표로 바꾸는 거예요. 기저 잡아가지고 맞나? 맞겠지?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좌표로 바꾸면은 이 좌표로 바꾸는 변환 자체가 선형 변환이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었을 거고, 지금 우리가 벡터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벡터의 좌표를 보고 있는 건지 요거 두 개를 좀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여기 그 RN에서 안 놀고 자꾸 폴로니멀 같은 데로 이렇게 튕겨 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RN은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좌표인지 벡터인지가 되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폭주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이덴티 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V에서 V로 가는 거고 이 T가 사실은 V라는 벡터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이덴티티 맵이어도 V에서 W로 안 되겠구나. 다른 벡터니까. 네네네네. 네, 아이덴티티라는 것 네,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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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를 집어넣었을 때 V가 네, 나오는 거라는 뜻이니까, 네네네. 네. 여기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는. 아이덴티티 맵을 넣으면은. 그냥 V를 집어넣으면 V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디가 바뀌는 거냐면은 여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V라는 기저를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그 좌표가 W라는 기저로 썼을 때 이 좌표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여기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냐라고 하면은 기저만 잘 잡으면은 항상 존재하죠? 제가 그러니까 잘못 기저를 생각이 잘 아니라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고 와서 이 사이에 아이덴티티 맵이 있다 이러는 거는 안 되는 상황인 거라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네 둘을 잘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저는 골라야죠. 있는 걸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이기만 하면 상관없기는 하죠. 네, 네네. 베이시스면 아무거나 골라와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박진 선생님이 왜 특별하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조금 더 확실히 해주시면 질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와도 이 맵이 왜 있어요? 아, 일단은 이 아이덴티티 맵이라는 거는 베이시스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벡터를 그대로 벡터로 그 자리에 냅. 네. 그러니까 있는 거고, 이 노테이션의 정의 자체는 그 맵을 알파와 베터 베이시스 기준으로 쓰겠다이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 맵을. 지금 정확하게 저도 질문이 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게 어떤 행렬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이 맵 자체가 이게 행렬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부위가 고정되어 있을 때 부위는 그대로 가는데 어쨌든 뭐야 코디네이트이 다른 코디네이트로 이렇게 가는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갈 때 여기다가 기저를 잡을 거잖아요. 이게 뭐다. 네. 근데 아무 기저나 두 개 들고 와가지고 이쪽 기저의 부위를 저쪽 기저의 부위로 보내는 맵이 왜 무조건 있나요? 그게, 그게 30번 노트에 있지 않나요? 왠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그게 기저의 어떤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때문인 거예요.
여기, 잠시만요. 제가 여기 노트에 보면은, 아까, 잠깐만요. 어디를 봐야 되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녹색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여기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여기가 V라는 벡터를 베타로 표현한 좌표와 감마로 표현한 좌표 사이를 변환시켜주는 어떤 아이덴티티 맵이 행렬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기서 딱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질문해 주셨던 게 왜 의문이 드는지가 공감이 되는 게, 그냥 이거 안 고르고 아무 기저나 골라갖고 증명해도 증명이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 밑에 쓰던 걸로 다시 와보면은, 그니까 저희가 A를 매트릭스를 예시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럼 저 증명대로 가면은 베이시스는 이 컬럼, 이 컬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아이덴티티 맵을 저 베이시스로부터 뭔가 아직 모르는 물음표로 다 써요. 그래서 그걸로 표현해 볼 건데, 근데 일단 원하는 것은 표현했을 때 마지막에 그 처음 시작했던 A가 나와야 하는 거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 아이덴티티 맵을 이 1, 0이라는 벡터를 아이덴티티 맵을 보냈을 때 1, 0이 나오는데 그 1, 0이 어떤 베이시스로 표현됐는지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사실 이 1, 0 아이덴티 이 1, 0이 그냥 1, 0 스탠다드 이- 베이스 기준 1, 0일 수도 있고 다른 제가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여기 물음표가 안 정해져 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요? 요거는 이거는 제가 그 원투로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직 이 중간 과정을 아, 우리가 아니, 원하는 그러니까 네. 이럴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물음표를 찾자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이상하게 나가보죠. 제가 색깔을 다르게 쓸게요. 색깔을, 어, 녹색으로 쓸게요. 뭐, 여기 베타를 잡으셨으니까, 감마를 하나 잡아가지고, 뭐라고 잡을까요? 어, 저는 아까 0, 900 0, 1? 걸로 했었거든요. 스탠다드. 0, 1, 그 다음에, 이왕이면 없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어, 뭐,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이미 그거를 봤잖아요. 어, 이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아이덴티티 맵인, 글자가 마우스로 쓰려니까. 아이덴티티 맵인데,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를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이 아이덴티티,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디, 잠깐만요. 이러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데? 이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냥 네. 리니어 그 역행렬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그냥 감마를 저 베타의 2배로 그냥 줘봐도 사실 네. 그게 더 낫겠다. 네. 네 이렇게 2로 줘보면은 아이덴티티의 베타를 감마로 쓴 것은 저 무엇이냐 저 1, 0을 1, 0을 아이덴티티 보냈는데 그것을 네.
요 베이시스로 쓴 거일 테니 이겠죠? 이쪽에. 그것을 감마로 쓴 것이 네, 될 거고, 그러니까 네네. 0.5, 0.50이 되고, 뭐 이쪽도 비슷하게 0.5가 될 텐데요. 혹시 여기까지는 베이시스를 2배 키웠으니까, 이 베타에서 감마로 갈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표준 기저를 지금 잠깐만요. 지금 보이고자 하는 명제가 아, 얘를 이제 어, 표준 기저로 적었을 때, 네, 블랙, 보이고자 하는 명제가 이 A라는 이러한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인버터블 하기만 하면 항상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그 좌표 변환 행렬이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베타에서 감마를 잡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잘 잡아서 여기가 0.500 0.5가 아니라 11 1011 아무튼 이 A가 나오면 되겠죠. 그게 스탠다드 베이시스인 거구나.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혼란이 오는 부분이, 그냥 라인 바이 라인 갈 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코디네이트는 어떤 베이시스로,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로 이 코디네이트 숫자들이 정해졌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넣는 게 저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는데, 만약에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아니었으면은 여기에다가 뭔가 변환을 추가로 해줬을 테니까 이게 그대로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군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이거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잡은 거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타겟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니까. 타겟? 코ド메인이 코도메인? 아무튼 아, 가고자 하는 쪽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니까. 저는 여기가, 아, 그러네요. 제가 이제 뭘 놓쳤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일단 무시하고 아이덴티티 맵을 보냈을 때 그냥 이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저 베이시스 상관없이 다. 근데 생각하니까 베이시스를 바꿨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군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아닌. 저 일단 질문이 전에 해소가 됐는데요. 제가 놓쳤던 부분은 여기까지가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없이 나오는 부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여기가 딱 스탠다드 베이시스여야 이렇게 적히는 거니까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박진호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뭔가 그러니까 말하다가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2n으로 안 하고 2n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증명이 안 되나. 그게 여기가 네. 딱 여기가 이 부분이 나누기 2로 적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가 만약에 1이면 1이 이런 식으로 될 거기는 한데 복잡해지는 건지 증명이 안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A가 인버터블 하면은 A는 좌표 변환 행렬이다라는 걸 보이고자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A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는 좌표 변환 행렬이다라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A가 안 나오겠죠, 여기에. 아, 좌표 변환 행렬로서 A가 나와야 되는데 네. 스탠다드로 안 놓으면은 A가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실 증명에서 제일 확실한 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존재는 해라는 거라고 증명할 수도 있지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증명이잖아요. 네. 그걸 그러니까 보여주는 방법인 거죠. 결국에 이렇게 가정 안 하면 안 되는 거네. 저는 맞는, 그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해소가 됐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다음에는 저희가 시간이 좀 됐기도 했고, 이거를, 저희가 이 강을 더 살펴보기 이전에 뭔가 최는지기님이 공유 주신 대로 각자 어느 방향으로 추상화하고 싶은지를 정해서 그 정하면 아까 그 처음에 강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거를 컨지게이트로 보고 싶다? 그것도 뭔가 더 와닿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음 시간에는 그 각자의 추상을 정한 다음에 이거를 뭔가 각자의 정한 방향대로 좀 관찰해서 뭔가 그러고 넘어갈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갈까 싶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혹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진도 나가는 걸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진도를 나가는데, 지금 오늘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뭔가 질문점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때 구체화해서 해소하는 것들은 지금 되게 퀄리티가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건 건드릴 게 없고. 그냥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소를 했어요. 해소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쪽에다가 어플라이를 해볼 그 소재를 좀 정해놓고 싶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형대수가 이제 마칠 즈음에 이제 좀 수학에 대한 어떤 입맛이 좀 각자가 좀 많이 다를 거고요. 단순히 선형대수를 끝냈다도 큰데 그게 좀 많이 좀 모티베이션이 되실 거고 그 다음 공부들을 해나가신 데 있어가지고도 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선행대수 진도 기대수 순서를 따라서 나가는 거에 대한 제약이나 문제를 삼는다는 의미나 물론 중간 과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도 나갈 수 있는 거가 있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어느 분야에도 상관은 없어요. 수학이랑 상관이 있는 거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디스코드에서는 적어도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정하는 방식이면 좋겠다는 거고요.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이기가 좀 흘러가면 좋겠다. 좀 생각이 제가 있거든요. 약간 그게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는데. 되게 힘들게 군이론 쪽 연습하시잖아요. 추상화 어떻게 온 거고, 이게 뭐고, 논리 맞추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의미 있게 좀 쓸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상화의 어떤 이제 아이템들을 마련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추상화를 할 수 있는 구체화가 마련이 돼 있다. 좀 약간 그런 층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의도하던 거였어가지고 남긴 쌤으로 지금 어떤 리딩 하시는 분이 바뀐 것과 별개로 그래서 좀 그런 제안들을 원래 드릴 생각이긴 했습니다. 사용대수가 시작될 때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본 것 중에 그 뒤에 그 얘를 뭐라 불렀지? 시밀러 매트릭스? 거기는 아직 전혀 못 봐서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한 줄을 다 차지할 것 같진 않아서 저는 그 다음 이거 보고 그 다음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어떠실까요? 진도는 뭐 리딩 하시는 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단지 한 가지는 그 그냥 한 가지 미련은 컨주게이션 액션 하면 노말 서브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뭐가 있나 그런 미련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너무 그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추상화의 예를 하나만 들어드립니다. 지금 예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컨주게이션이 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학부생들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를 리딩을 해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컨주게이션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게 정확하게 뭘 하는 거냐면 거기서 이제 그 2x2 매트릭스가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아시다시피 컨주게이션으로 붙이면요. 그게 뭘 해주냐면 2차원 구에서 축바꾸기를 해줘요.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그 이창구가 알스리안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지축을 가지고 지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XY 평면을 회전하던 것 대신에 축을 딱 바꾸려고 하면 그 2x2 매트릭스 하다마드 게이트라고 하는 거를 컨주게이션에 딱 붙여가지고 해주면 정확하게 축을 X축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냥 한 가지 예시를 그냥 든 거예요. 제가 어제 당장 이제 설명을 해준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각각의 맥락들마다 다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지금 포인트냐면 추상적으로 이런 느낌이지라고 하는 거가 해소가 안 되시는 거는 추상화해서 생각을 덜 해봤다 보다는요 구체화 내가 관심 있는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해 가지고 보는 층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이 추상화의 방향은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발자국 더 간 거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양대 수학에서 뭔가 진도를 나갔어요. 뭔가 배웠어요. 어떨 때는 되게 솔직히 좀 진부할 때도 있고, 뭔 다 대충 알겠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쥐어 짜내는 느낌이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 좀 알겠는데 이렇게 딱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딱 단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커널 뭔지 알겠어요. 뭐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0 된다. 뭐 어쩌라고 그냥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 어떤 내가 생각하는 위상 공간에 라인 인테그랄이 0인 걸로 바꿔서 봐요. 같은 거거든요, 사실. 뭐요? 이럴 거거든요. 당장 이제 황당함을 좀 느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이 추상화의 소재들을 좀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너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이거라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제가 오히려 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데 해리포터로 말하면 혹은 어떤 웬즈데이 이런 거로 말하면 자기가 어떤 그 분야 있잖아요. 내가 좀 이쪽이 난 좀 좋다. 약간 이런 그런 그룹성 그리고 그런 거를 조금 정하셔서 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파보고 싶다라는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파고들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와닿게 되고 이 사형대수가 얼마나 강력한 건 도군들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경계하는 건 어떤 거냐면, 물론 3000 곱하기 3000 매트릭스에서 어떤 이 다이고널만 살려준 자라는 스펙트럴 디럼 정리가 강력하다는 거 오케이인데, 그 정도 선이 아니에요. 사형대수의 강력함.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로, 어떤 거든지 간에 멱살 잡고 내릴 것이냐. 그거에서 좀 많이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시면 좋겠다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 진도를 단순히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정해놓고 역순으로 봐야 되는 면들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좀 그것들을 참석자 여기 계신 분들 각각한테 다 해드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 기대수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인 거고요. 진도 자체가. 네. 여기, 그러면 일단 저희 디스코드에서 각자 국제화하고 싶은 부분 공유하는 걸로 하고, 그와 별개로 일단 다음 시간에 는 이 부분을 아예 커버하진 않았으니까 일단 정의를 맞추던지 가벼운 예시를 보던지까지는 하고요. 그 이후에 뭔가 각자 정한 구체화해서 공유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공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그 다음 챕터 진도도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기로 할게요. 혹시 제가 그 순서를 몰라서 그런데 어 뭐지? 그 다음 리딩 순서가 누구실까요? 다음 리딩이 다음 주 리딩인가요? 아니면은 이번 토픽 끝나고 아, 이번 토픽 끝나고요. 사실 제가 중간에 장기간 쉬었어가지고 다다음 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번 토픽 끝나고 다다음 주에 아,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러면 여기까지 이것만 마저 관찰해 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감, 네, 소감 말하기 할 거 끝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같이 관찰해보면서 해소되어서 좋았고, 동시에 뭔가 이 너무 노트를 보지 않으면서 내용을 또 노트를 기억하지 않으신 분도 어,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이번 진도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소감대 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제 미련은 그 중간에 수상대소를 그래도 한번 보고 선형대수로 다시 연결되는 상황이라 그냥 선형대수가 선형대수로만 남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고체화를 잡아보든지 할 생각이고 오늘은 예 일단 제가 느낀 것은 시간이 남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예. 그리고 네, 좀 더 선명하게 진짜 이해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동안 과외 같은 거 하면서 알바 이제 하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할 만한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약간 몰입해서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오늘 수업이랑 별개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요즘 아, 좀 이제 일 그만하고 몰입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조금이라도, 음, 그러니까 아예 일을 이제 좀 정리하고 연구 가기 전까지 공부를 좀 몰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한 번에 정리하거나 하는 게 아니면 계속 뭔가 신경 쓸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그런 균형을 어떻게 맞추시는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요. 뭔가 점점 근데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공부만 하신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어떨 때 에너지를 이제 적재적소에 쓰고 하는 걸 좀 배워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선대는 항상 할 때마다 되게 뭔가 압도되는 것 같아요. 되게 기본적인 과목이면서도 모르겠다는 게 계속 느껴지고 어떤 거랑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언제 하지? 아니면 이런 탐구를 뭐 학생으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는데 또 에너지가 되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요. 빨리 어 다다음 주부터 리딩하면서 공부도 오랜만에 다시 하고 수학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채널 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선형대소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앞에 붙는 조건이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벡터 공간을 벗어날 생각을 제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어?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어, 제가 뭐 근시일 내에 뭔가 얘기할 만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고 혹시 얘기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은 중간에 제가 난입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